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고사하고, 아파트 투자는 그림의 떡이고, 남의 얘기야. 지금 뭐 아파트 떨어졌다는데, 내가 주머니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어? 내가 어디서 뭐 지금 뭐 어디서 내가 1,000만 원을 뭐 강도짓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굉장히 또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입장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철컹했어요. 제가 이제 그 시절 상황을 잊고 있다 보니까 멘토님이라면 요 시기에 3천만 원밖에 없다면 어떤 거 투자하시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젊은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했다, 기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역사와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슬러서 이게 이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100년 전으로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우상향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지금 힘든 시기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2040 도시 기본계획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보기 전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3천만 원밖에 없어. 진짜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 낙찰받고 하나 뭔가 내가 얻고 그 다음 재투자가 안 되면 이거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멍하니 기다렸다가는 뭐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다시 그 3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모아도. 그럼 3년 후에 또 시작하라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 내 인생은 유한한데.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여태까지 많이 벌었던 분들에 대해서 종류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아파트 하나 있었는데 항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일시적 2주택 개념으로 조금씩 입지를 갈아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남까지 입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소액으로 시작했답니다. 작은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갈아타고 돈을 벌고 갈아타고. 근데요,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10년, 기본 10년 걸려요.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하면. 너무 유한한데 너무 갑갑하잖아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액으로 해가지고 잘 되신 분들, 어떤 분들이 있냐? 예, 시장이 좋을 때 갭 투자로 갑자기 자산이 확 늘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문정권 때 그랬잖아요. 특히 아파트, 빌라는 좀 그렇고, 특히 아파트가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만나는 시점에 있는 그런 물건들. 그죠? 그런 물건들은 어때요? 응? 딱 들어가가지고, 그런 물건들 들어가가지고, 어,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전세가가 따라온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간 거예요? 매매가는 그대로 있었는데 전세가가 따라 올라온 거였잖아요. 그럼 상승장일 때는 이게 다음 신호가 뭐예요?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신호잖아요. 그 타이밍에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사신 거예요. 1억으로 2천만 원씩 해서 5채를 사신 거야. 그 바람에 갑자기 확 오르면서 1억씩 번 거야, 갑자기. 요렇게 재미들 보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갭 투자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렇게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애초에 뛰어들었으면 괜찮은데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안고 가는 투자예요, 사실은. 그러면 리스크 없이 소액으로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굿모닝 경매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실 남들이 노력하면 되는데 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뭐예요? 대학력이 있는데 미상인 걸 알아보거나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걸 알아봐야지만 들어오니까. 그리고 아직 4월 전이니까 가능은 하죠. 당해세 조세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태희 언니, 왕 언니처럼 당당하게 그런 물건들을 단독 입찰로 낙찰을 받든가 공격적으로. 나만 열심히 조사하면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자금을 불려가면서 그렇게 막 투자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왜요? 현실적으로 방법은 말씀드리지만 배포가 있는 우리 왕언니 같은 분들이나 진짜 이렇게 하지 실제로 저희도 가르쳐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진 않아요. 네, 더 재미난 거는 개 중에 몇 분은 실천하거든요. 근데 한두 번 실패하면 안 해진다 이게. 이거 사람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 이런 방법들, 물론 더 빠른 길이 있지만, 그거는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겠다는 거죠. 저는 뭐가 있을까요? 응? 여러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썩은 빌라도 괜찮아요. 예. 지금 빌라를 낙찰받으면, 매매가보다, 전세가보다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배포 옥션을 처음 오픈할 때가 2017년도가 2018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처음 투자하셨던 분들이 저희 회원님들은 전부 다 남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빌라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 교육생분들은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지그재그 투자법이라 그래서 또 빌라를 해야 된다. 예, 무조건 지지하는 게임이다. 저 외곽에 있는 거 말고 중심에 있는 거. 예. 얼마 전에도 또 우리 송땡땡 회원님께서 또 방문해 주셨는데, 야, 그 당시에 따님 명의로 사두신 거, 본인 명의로 사둔 거, 예. 또 아드님 명의로 사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몇 개 또 낙찰 받았거든요. 몇 개 또 낙찰 받은 거는 팔았어요. 다 빌라 받으셨어요. 소액이셔가지고. 그래서 다 그거 팔았어요. 몇 개는 팔아서 이익을 남겼죠. 예, 이익을 남긴 것도 있었고, 따님 명의, 본인 명의, 아드님 명의,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또 뭐예요? 민간 재개발, 모학 재개발, 다 재개발 들어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나 그때 생각나. 그 회원님이 간장게장, 제 책에도 이 회원님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결과까지는 안 나왔죠. 예. 어쨌든, 또 전화 오셔가지고, 그때 화곡동에 해둔 거 이렇게 돼가지고, 또 신월동에 해둔 거, 목동에 해둔 것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우리 이원일 형님, 빌딩 남자 멘토님, 하고 같이 저희가 예전에는 같이 운영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형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형님이요, 예전에요, 완전 지하를 샀어요. 완전 지하. 완전 지하를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그게 3,800만 원인가, 4,200만 원인가, 그 언저리 금액에 완전 지하, 화장실도 없는 완전 지하를 낙찰받았어요. 빛도 안 보여. 그게 어디 썼냐면 이 공동 화장실 알죠? 우리 옛날에 진짜 서울의 달 드라마 볼 때 옛날에 우리 얘 대봐라 그거 막 그런 거 볼 때 그 화장실이 막 마당에 있고 막 저 걸어가야 있고 그랬잖아요. 지하인데 화장실이 지하에 있긴 하지만 공동으로 5개 집이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낙찰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월세를 얼마를 놨냐면 몇 년 동안 놨죠 월세를. 25만 원인가? 500에 25만 원인가 월세를 놨어요. 예.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예, 한 넉 달 됐나 이제?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예? 3억에 팔았어요. 3억에 팔았어. 3억에 팔았어요. 여러분, 내가 500만 원 못 끼고 1000만 원 못 끼고 월 10만 원, 20만 원 남고 이런 것도 소중하고 되게 좋은 투자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눌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오늘의 방법은 폭락론자도 의심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근거로도 반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2040 도시 계획에도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거기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여러분들 200년 전, 몇 년 전이야? 1800년 되면, 1800년대 산업화 초기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그때 당시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나눴었어요. 용도 지역 자체를.
네, 이 세 가지로만 나눴었어요. 200년 전. 응? 이때는 녹지에 대한 개념, 녹지는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녹지였잖아요, 그냥. 예, 이 당시에. 그냥 누구나 논밭은 갖고 있고,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 그러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나뉘어봤어. 녹지의 개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대가 산업화로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녹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어때요? 주상공녹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시대는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요? 2040 계획에 관광, 녹지, 주거, 업무, 상업, 공업, 공공으로 더 세분화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서 분명히 고민할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빌라를 사두면, 서울에 빌라를 사두면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고 좋아지니까 사둬야지. 뭐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분해야 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돼 있는 땅에 빌라가 지어져 있으면 그 빌라는 미래 가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새 빌라가 좋은 것 같지만 그 땅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미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로 나누면서 또 세분화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용적률이라고 나오고 있죠? 네. 자, 이게 이 나의 땅의 신분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건물을 넓게, 높게 지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응? 자, 여기서 중간에 팁 하나 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제 저희 회원님이 준비하는 물건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똑같이 8세대가 살고 있는 4층짜리 빌라예요. 4층짜리 빌라인데, 이게 상업지역에 있어. 상업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은 주거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친 것처럼 주거지역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부시고 다시 새 걸로 지어봤자 똑같이 8세대 4층 높이 그 정도밖에 못 지어요. 왜? 용적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거기가 상업지역인 거야. 바로 밑에 칸. 상업지역인 거야. 예. 근데 옛날에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 빌라를 지어놨던 거야. 근데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럼 얘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용도 지역만 바뀌어도 갑자기 평당가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빌라인 것 같지만 그 땅의 신분 때문에 그 아이의 신분은, 그 빌라의 신분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보실래요? 상업지역 지금 건폐 용적률이 어떻게 돼? 얘는 100%에서 300%, 아무리 좋아봐야 준주거지역 500%예요. 상업지역 몇 프로야? 1500%야. 1500% 좋은 거는 제일 안 좋은 게 900%야. 1500%라니까요? 보통은 일반 상업지역 맞거든요? 1300%야. 이 사업성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거 부시고 다시 지면 몇 층짜리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층, 30층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변신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신되는 거예요? 네? 건축업자가 너도 나도 그걸 사겠다 그러겠지. 그걸 부시고 다시 지면은 몇 길 갖는 거예요. 그럼 그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건축업자님, 저희 거 좀 사주세요. 8세대 다 합의 끝났습니다. 네, 3억씩 주세요. 이렇게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건축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남아 돌겠어. 예, 뭐 두세대, 세세대 늘리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 막 열 몇 세대, 20 몇 세대를 공짜로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대1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새 주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도 되는 상황이겠죠. 이걸 또 뭔 줄 알아야지 제시를 하지. 모르는 사람을 누가 이 상황에 이거를 조금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다고 하니까 또
딱 얼른 받아가지고 또 팔 수도 있는데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토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오늘 강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자, 근데요, 서울에요, 물론 지방에도 그렇고요, 요런 위치에 말도 안 되게 저층 집들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큰일 났네. 오늘 할 얘기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자, 일단 잠깐 넘어갔다 왔습니다. 자, 근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인데, 이게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어떻게 바뀐다? 갑자기 업무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로 막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내 용적률은 100%, 200%밖에 안 됐었는데 500%, 700%로 막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갖고 있기만 하면 내 땅의 신분이 바뀌는 바람에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 2040 계획에,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울 전 지역을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모든 곳이 이 지역 안에서 꼭 강남으로, 일자리 많은 강남으로 출근하고, 중구로, 용산구로 출근하고, 마곡으로 출근하고, 상암 수색으로 출근하고, 여의도로 출근하고, 용산,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든지 일자리와 수면과 관광과 업무와 쉼과 운동과 모든 게 가능하도록 전부 다 세분화해서 지역별로 다 만든다잖아요. 근데 그러면 서울은 일단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도시 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서울이니까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럼 언제 내가 갑자기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도 바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이거를 개편한다 그랬으니까. 용도지역을 개편한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자, 용도지역을 개편하는 개념이 뭐냐면, 용도지역 퍼센트를 100%에서 100%씩 더 높여주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변화가 올 거라니까요? 그럼 변화가 올 때 그제 가서 내가 투자하면 늦지 안 늦어? 늦지? 지금 미리 내가 여러 개를 사둬야죠. 그럼 나 소액이야. 그럼 어떻게 사라 그랬어? 지금은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니까요? 저번 주에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회원님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침 방송에서. 토요일 날. 뭐라 했어요? 망원동에 있는 거 2억 천에 전세 놓을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1억 9천에 낙찰받았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게 내 소유가 되면서 나는 투자금이 늘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또 다른 투자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돈맥경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투자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개만 보유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 전에 우리 그냥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역사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이 18년, 그때 열심히 19년 열심히 매입해가지고 지금 빛을 보고 있는 이런 물건들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제가 이 지도를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개 중에 또 밸류가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이렇게 이미 지금 백과사전처럼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잖아. 어디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 미아 중심, 망우 중심, 성수 중심, 강남. 일단 이 파란색 큰 동그라미가 가장 좋죠. 요 지역 빌라가 가장 좋겠죠. 응? 역시 이 지역 빌라가 비싸 안 비싸? 비싸잖아요. 빌라도 비싸잖아요. 여러분 청담동에 빌라 가보세요. 이 와중에도 안 떨어져서 7억 8억이야 썩었는데 빌라가. 여러분. 예. 잠실, 수서, 문정, 선호 길동, 성수, 망호, 미아. 자, 이런 중심으로 거기가 거점 일자리 만들고 다 교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심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중심지에 있는 빌라를 공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왜?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심지에는 사람이 더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더 몰릴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으면 뭐가 필요해? 교통이 필요하니까 그 교통 거점도 더 많이 만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장사도 많이 하기 이제 소상공인도 많이 생길 거고 거기에 따른 뭐 부수적이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몰리니까 몰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용도를 변경해 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땅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나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갑자기 상향되고 막 그런다니까요. 1종 주거지역이었는데 갑자기 2종으로 상향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기왕이면 썩은 빌라로 사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거점이 이미 교과서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상암수색. 난 진짜 상암수색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논밭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교 때, 응? 내가 대학교 때 여기서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땄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니까 아파트 들어서고 난리 났더만. 그 당시엔 다 논밭이었어요. 홍대 앞에, 홍익대학교 전철역. 그 앞에서 9번인가 9-1번인가 마을버스 녹색으로 된 마을버스 타고 제가 그 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 땄다니까 그때. 지금 여기 일자리 얼마나 많아요. 상암 DMC. 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많이 가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죠?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했어요. 이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슬픈 지역이라 그래서 슬프다고 보면 안 돼요. 예. 이해되시죠? 아우 이거 또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이게 또 비싸야 돼. 이 일자리가 또 저가, 그러니까 연봉이 적은 일자리 지역 근처는 집값이 또 약합니다. 예, 관악구 보세요, 관악구. 예, 예, 물론 예전보단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대기업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세금도 안 내는 서울대밖에 없잖아. 참 힘들다니까,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 꼴찌인 거예요. 서민은 많이 살고. 위치는 좋잖아요, 위치는. 강남까지 15분이면 가. 얼마나 좋아. 다섯 정거장인가? 예. 용산 가기도 얼마나 용이해. 위치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여의도 가기도 얼마나 좋아. 한강대교만 건너면 그냥 용산이야. 근데도 왜 집값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판교가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 질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요. 자, 근데요. 지금 서울에서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뭘 지금 채택했어? 자, 미래 먹거리들을 다 산업을 채택했잖아요. 예. 청년 첨단 혁신 축으로 창동 상계를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됐죠.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 ICT 산업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끔 집어 밀어 넣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갖가지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여기가 나주혁신도시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긴 서울이잖아요. 온다니까요. 자, 국제 경쟁 혁신축 해가지고 가산지벨리 역사, 금융, 업무, 핀테크 여긴 이미 지금 자리 잡았죠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지하철역 중에서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상하차율 1위가 어디예요?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 이쪽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 어디였어? 강남역이었어요. 근데 지하철만 따졌을 때요. 사실 버스까지 따지면은 강남이 당연히 1등일 거예요. 예, 당연히 1등인데 어쨌든 현재 지하철로만 봤을 때 구로가산이 1등이라니까요. 이미 여긴 자리 잡았어. 옛날 구로가산이 아니죠. 예. 자, 이쪽 수소문정 이쪽 어떻게 할 거야, 여기? AI, R&D, 로봇, 마이스 산업단지. 아, 여기가 이제 좀 알짜는 여기 다 있네. 그죠? 알짜는 여기 다 있네. 역시 여기 다 있죠. 예. 기왕에 사더라도 이런 곳을 해두게 되면 예, 2025년부터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용도 지역이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근데 많이 변화가 오는 곳에 이제 그때 진입하려 그러면 어때? 늦는다고. 이미 또 한바탕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전에 해둬야죠. 그 전에 해둬야죠. 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18년도, 19년도에 했던 얘기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런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보다는 경매로 공매로 낙찰받으면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요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개 정도 해놓는다고 봤을 때 과연 훗날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전부 다 역전세 나서 여러분들이 망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죽어도 일어나지 않겠죠. 예. 여러분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지 빌라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요? 예,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옛날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처음에 이제 그 서울 변천사 해가지고 시청에 가면은 그런 그 박물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있어요. 구경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이 처음에는 다 초가집이었어.
예, 다 뭐예요? 1층짜리. 그러다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뭘로 바뀌죠? 갑자기 뭐 이렇게 시멘트 집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예, 그때는 그냥 시멘트 바른 거야, 모로코에. 예, 그러다가 뭐 스티로폼을 뭘 끼워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벽돌집이 생기기 시작해. 단독주택, 2층을 막 세우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변하냐면요. 어머, 빌라가 생기기 시작해. 야, 빌라도 좋다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옛날에 빌라, 예, 단독주택 부시고 빌라, 새 빌라 생겨가지고 좋다 그랬어요. 바퀴벌레도 안 나오고. 예. 근데 그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얼마야? 예, 건축업자 당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빌라로 받았지, 뭐, 그때. 그죠?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지만,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변해요? 아파트가 생겼어. 우리 동네에 1도 아파트라고 있어, 관악구에, 그때. 봉천 이동에 1도 아파트라고 있어. 아파트가 생긴 거야. 무려 7층이야. 와,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별로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7층까지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머 보일러가 생기기 시작했어. 보일러가 막 어머 어떻게 이거. 야, 연탄 안 떼도 돼. 너무 행복한 거야. 예. 자, 그때 그런 1도 아파트 이런 거 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재개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에휴, 저 아파트는 건폐율 용적률도 안 나오고 나중에 저거 재건축도 안 돼. 저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재건축 해, 안 해? 할 수 있죠. 왜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뀌기 때문에. 예. 지금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도 노후되고 되게 안 좋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0층짜리 막 이런 아파트 막 다 지었죠. 예. 이제 그런 거는 40년 후에 50년 후에 아유 더 이상 재건축 안 돼. 그 용적률 안 나와. 사업성도 없어. 1대1로 짓는 거 말고 뭐 있겠어. 근데 그때가 되면 또 도시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 그때가 되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때 그 1도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으로도 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너무 낙후되고 지금 더 지으면 더 높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계속 변하고 있다니까요. 예, 먼 훗날에 지금 30층짜리 아파트도 먼 훗날에는 아유 그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100층 이상 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저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하고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호텔이나 가야지 우리가 상상이나 했어요? 리조트형 아파트라는 거를? 이제 엄마들이 밥을 안 해도 돼요. 관리비만 내면은 관리 측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먹여줘. 예?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가 댕겨. 아파트 단지에서. 안에 수영장 있고 커뮤니티 있고 뭐 다 있잖아, 이제. 우리 옛날에 상상이나 했냐고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 미래에도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입을 벌어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유농해서 사업을 통해서 큰 수익을 버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내 10년 후에 내 상황을 변모하기 위해선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이걸 고민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한 거죠.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오케이. 우리도 일본처럼 완전 망할 수 있어. 오케이. 인정. 예. 예. 그러긴 어렵다고 보지만 뭐 폭락론자들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그래도 일본 어때요? 도쿄는 잘 나가잖아요. 도쿄는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이라고요. 이미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지금 2040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그 역사를 보면 되겠죠. 2030 계획, 2020 계획, 2020, 2000년 계획.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때마다 그런 약속을 지켜왔어요? 안 지켜왔어요?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은 공부했다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큰일 나네.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또 남았는데 이거. 빨리 1분만 할게요. 자, 이게 호갱노노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거 아무거나 사지 말고
사업성이 좋은 걸 사야 돼요. 내가 사고 나서도 얘가 만약에 진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안 내는 거 플러스 오히려 돈을 받으면 땡큐잖아요. 예? 그럼 뭘 봐야 돼? 용적률을 확인해야 돼. 이게 이렇게 아파트가 우르르 많다고 아무거나 사면 다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원희룡 저기 말대로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해준다면 지금 자신은 없지만 안 해줄 것 같은데 진짜로 혹시 해준다면 그럼 이 와중에 뭘 사야 돼? 얘는 보이세요 여러분? 183%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이미 182% 194%야. 얘는 지금 이 주염역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몇 프로야? 129%밖에 안 돼.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129%. 얘가 5천만 원 더 줘도 이런 걸 사야죠. 일반 사람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른단 말이야. 이런 거.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보이세요? 이게 여기 좀 밑으로 떨어진 제 마우스 보이세요? 예? 용적률 95% 아파트도 있어. 95%. 용적률 95%. 이건 대박이죠. 이거 부시고 다시지면은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세대 수는 아마 한 뭐 300세대라고 칠게요. 근데 아마 새로 짓게 되면 여기는 1000세대 이상 질걸요. 예? 보통 우리가 이 용적률이 한 200% 정도 아래짝이기만 해도 사업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얘는 129%고 얘는 95%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미친 사업성이죠. 추가 분담금은 고사, 추가 분담금은 뒤로 하고 오히려 내가 n분의 1로 돈을 받을 수도 있다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예?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생방송에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하다가 보면 딴 데로 새고 딴 데로 새가지고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예, 어저께도 참 내가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또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제가 참 거론하긴 그렇지만 경매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 전문가분이 또 얘기하시니까 너무 궁금해서 쭉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게 모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가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 부자고 다 전문가일까요? 저도 또 다 전문가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사실 작년에 금리가 이렇게 급박하게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상승할 거라고는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예.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항상 묻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잃지 않는 투자로 안전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항상 고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이신 분들이 항상 리스크가 적다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물러서 있을 게 아니라 그 발을 담그고 그 시장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면 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여기서 떠나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잠깐 멀어지면 이게 계속 멀어진다니까요. 사람 습이 그래요. 뭔가 내가 멀어진 상태에서 그 세계에서 익숙해지죠. 이걸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 자, 걸러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그죠? 그죠? 자, 그래요.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 경매 꼭 하고 싶어요. 일강님, 네, 경매 할 거님.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나오. 좋습니다. 이 상황에 정말 걸맞는 노래네요. 이 라디오 오면은 이 방송 마무리에 두꺼봐, 헌집집, 요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마무리해보고 싶네요. 그래요.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권혁주님, 네, 알겠습니다. 돈 버는 경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이마미님. 오늘은 별로 안 쓰셨는데요. 그랬나요? 다행이네요. 김현님, 혹시 공인중개사가 따로 법인 하나 설립해서 법인 이름으로 낙찰받아서 그 부동산을 자기 중개사가 중개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예? 뭐 중개사도 그냥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개법인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법인은요, 내가 대표여도 완전히 다른 걸로 판단합니다. 자, 삼성이 이재용 회장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은행에서도 전혀 다르게 봐요. 삼성의 신용 등급이 따로 있을 정도로 법인은 따로 분류해서 판단합니다. 그죠? 그런 걸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혼자 단독 나 혼자 단독 대표고 직원도 없으니까 내 거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거 노후된 빌라 맞아요. 혜숙님께 좋은 얘기했어요. 노후 빌라 갭 투자 무서워서 피드백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또 하면 안 돼. 막 이상한 거 너무 이상한 거. 예. 그리고 인천 쪽은 아니에요. 뭐 이게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인천에 계시면 죄송한데 왜냐면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예,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걸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어때요? 더 투자금이 더 생기면서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황인데 굳이 지금 왜 미래 가치가 약한 곳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아유, 또 이거 너무 많이 또 생각해봤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 참, 네. 그래, 여러분들. 어우, 저 너무 길어졌는데요. 예,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